혹시 내가 지금 투자하려는 방법이 제대로 맞는 방법인가? 이게 좀 불안불안한데 지금 내가 여기를 투자해도 될까? 혹시 손해보는 거 아닐까? 저쪽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투자해서 돈 벌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 자, 역세권 소형 아파트 저처럼 투자하시면 실패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의 네 번째 실전 투자 사례입니다. 자, 제목은요. 부제는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타인의 투자에서 배운다. 자, 지금까지 제가 투자한 부동산 사례 중에 가장 실패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 여성분이 X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 투자, 나만의 원칙과 기준이 없는 투자는 성공할 수 없다. 네. 오늘 가장 메인 주제입니다. 역세권 소형 아파트 투자라고 해서 100% 성공하는 법은 없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실 겁니다. 소형 아파트 우리 보통 책에나 보통 투자 관련된 부동산 투자 관련된 책에 기본적으로 요즘에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는 거의 뭐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제 영상 보시면 100%는 아니구나 이렇게 성경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8년차 이제 2019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9년차 투자로 되겠지만요. 그 중에서 가장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 남겨드린 예전에 제가 기획부동산 토지 관련 투자 실패 사례를 제외하고 실제 투자한 아파트 또 이런 투자한 사례 중에서 가장 실패한 케이스가 아닌가. 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제가 이 매물을 본격 설명해 드리기 전에 대체적으로 일반 큰 아웃라인만 말씀드리면요. 2013년 가을에 제가 이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여름입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매도를 한 케이스인데요. 한 5년 정도 가지고 있었고요. 처음에 살 때 전세 갭 투자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5년간의 매매 차익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2,2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뭐 마이너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니 손해만 보지 않으면 다행이지 이게 무슨 실패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가장 실패한 사례입니다.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투자 복귀 개념입니다. 우리 바둑, 저도 이제 바둑을 잘 모르지만 바둑을 두시는 분들 다 끝나고 나서 상대편과 앉아서 복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때 이 수를 두었는가? 왜 상대방이 저때 저 수를 두었는가?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다시 한번 두어보는 제가 개념이라고 들었는데요. 투자도 반드시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간에 투자 복귀를 통해서 내가 이 투자에 왜 성공을 했는지, 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알고 가야지만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 말씀을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앞두고 있다면 투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 그러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현실적으로 부동산 그 매도자 분께 내가 가계약금을 통장으로 입금하기 최종 전에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내가 이 투자 기준에 내 투자 원칙에 맞는 것인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오늘 영상은 제가 대부분의 지도를 보고
알기 쉽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투자 분석입니다. 절대 부동산 전문 투자자라든지 뭐 이렇게 전문 회사 이렇게 뭐 고수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는 일반 평범한 저는 직장인이면서 일반 직장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 개념 그리고 8년 동안 제가 투자해본 경험과 저만의 원칙과 기준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개인적인 입장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 투자한 그 위치입니다. 대구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구가 고향이기 때문에 대구고요. 대구 수성구 지역에 시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급이 23평형 소형 아파트 그리고 형태는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보통 방 3개에 거실 하나, 욕실 하나 그리고 복도식 아파트고요. 층수는 15층 중에 10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385세대고요. 입주 연도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94년도 입주되었기 때문에 지금 2019년도이기 때문에요. 거의 뭐 25년 이렇게 되었네요. 벌써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지도를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제가 네 번째 실전 투자한 아파트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의 수성구고요. 그 다음에 시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위치를 대략적으로 대구 사시는 분은 알겠지만 타 지역 사시는 분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네모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낸 그 지역이 시지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대구 전체적으로 보실 때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제가 커서가 있는 부분이 대구시청 여기가 바로 대구의 사실 주요 여기가 중심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대구 이렇게 큰 아웃라인 중에서 사실 오른쪽 대구에서 오른쪽 지역이 있고요. 여기 위치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경산 대구 옆에 이제 경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북 경산이고요. 경산의 거의 경계 지역에 인접해 있다. 위치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녹색으로 된 이렇게 무슨 역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대구의 지하철 2호선입니다. 2호선 라인 쭉 보시면 가장 대구의 중심가인 여기 수성구 범어동 만촌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수성구 이 라인이 2호선 라인이 바로 이 수성구 쪽에 가장 메인인 범어역 뭐 이렇게 대구은행역 이쪽으로 수성구청역 포함해서 대구의 가장 비싼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를 통과하는 2호선 그리고 또 달구벌 대로 라인 대구에서는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 라인이 가장 아파트 쪽에서는 아주 또 핵심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위치적으로는 되어 있고요. 제가 투자한 아파트는 제가 사실 실명을 밝힐 수는 없기 때문에 요 네모칸 안에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경산이 있습니다. 여기 영남대학교 경산 캠퍼스 영대도 여기 있고요. 영남대역이라고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경계 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요 라인을 경계를 구역으로 해서 요 오른쪽 지역이 경산이고요. 이쪽이 대구에 포함되어 있는 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쪽을 투자를 했구나 다크호스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제가 투자 실패 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1번입니다. 역세권이라 하기 거리가 조금 멀다. 네. 그리고 소규모 단지 세계동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투자 실패 요인 첫 번째 사항인데요. 지도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까이 보겠습니다. 신매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산 아파트가 이 신매역과 가장 가까운 역 중에서는요 가장 가까운 아파트였는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면요. 우리 네이버 부동산에 보시면 길이 제기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이 클릭하셔가지고 클릭을 오른쪽 마우스로 왼쪽 마우스네요. 왼쪽 마우스로
이 친매역을 필두로 해서 클릭하시고 이렇게 내려보시면요. 좌우로. 여기 보시면 거리가 보이시죠? 도보로는 몇 분, 총 거리가 나오고 도보로 걸었을 때 몇 분 걸리고 자전거로 5분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이 바운드 라인만 이렇게 그려보면요. 한 요 정도 라인에서 한 1.2km 남았고 도보로 19분 걸리고 또 이 왼쪽으로 가보면 1.4km 22분 걸리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1km 정도가 넘어가면 걸어가기가 사실은 뭐 젊으신 분들이 상관없지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걸어서가 조금 애매한 거리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0분 정도 걸어가서 지하철을 탈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역세권일 것인가? 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파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지 자체가 세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 단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마 요게 제가 매매가 차익이 크지 않았던 가장 큰 원인 중에 첫 번째 요인이라고 제가 뽑아봤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큰 길 건너 위치하지 않았습니다. 자, 초품화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에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아니고요. 그리고 주변 상권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수요, 고정 수요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일자리 수요죠. 가장 중요한 그 지역 단지 내에 있는 그 지역에 실제로 사시는 분들에 대한 고정 수요가 그렇게 또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 위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청림초등학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신매초등학교 그리고 하단에 욱수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 길 노란색으로 보이시죠? 이게 도로가 아주 큰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작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 도로는 보통 4m 도로 이 정도 될 건데요.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보통 8m 이상 아주 대도로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이 초등학생 자녀들을 학교로 보낼 때 이 큰 도로를 넘어서 보내게 되면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이렇게 옆으로 바로 아파트 옆에 있으면 가장 좋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아파트죠.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요 정도 한 4m 정도 도로 되면 이 단지에 계신 분들은 요 바로 밑에 초등학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횡단보도 표시도 있네요. 요거를 이렇게 와서 학교로 가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된 큰 도로가 있다면 엄마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타 아파트보다는 매매가 자체가 상승 자체가 높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내가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단지 보통 우리 대규모 단지라고 얘기하면 한 1000세대 이상 얘기하는데요. 500세대도 안 되는 아주 소형 단지였기 때문에 아마 매매가 상승이 한계가 있지 않았나. 또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권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일자리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후에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일자리 수가 높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매수한 기준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주변에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매매가 동시에 하락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연식 자체가 아까 처음에 설명한 대로 94년도 입주기 때문에 아주 20년 이상 된 아파트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서 입주 물량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 단지, 이 제가 네모, 천원, 면적,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2013년도에 제가 매매를 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이후에, 제가 산 이후에 새로 건설되거나 분양된 아파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 왼쪽에는 사실 예전 다 구축 아파트입니다. 기존에. 이 오른쪽 편에 이렇게 보시면 새로 들어온 아파트가 많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한번 찍어볼까요? 위에부터 보시면 이 아파트는 아니고요. CG 보성타운 이것도 오래되었네요. 이 아파트를 제외하고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자, CG 한신 휴플러스 이 밑에 있는 동아 IBC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2013년도 2월에 입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살 때 그때 신규 아파트였고요. CG 3차 서한 이 다음은 2018년 11월 몇 달 안 됐네요. 이때 입주되어 있고요. CG 한신 휴플러스 보겠습니다. 이것도 2013년 12월 입주였기 때문에 제가 사하고 나서
신규 아파트로 분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정평 코오롱 하늘채라고 되어 있네요. 2020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900세대가 넘네요. 지금 한참 지금 건설 중일 것 같고요. 지금 밑으로 또 가보시면, 자, 여기도 2021년에 3월에 100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가 또 옆에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가보시면 펜타일즈 서안 1차, 여기도 재작년이죠. 2017년 8월에 입주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세대수가 엄청나죠. 여기 보면 거의 1696이니까 1700세대 정도, 엄청난 대규모 세대입니다. 그리고 밑에 또 여기 보시면 펜타일즈 프루지오 2019년 5월 곧 다 이제 지어져서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네요. 여기도 뭐 세대수가 지금 엄청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크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2차도 있네요. 펜타일즈 서안 2담 2차도 작년 8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791세대.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면적 기준으로 해서 이 주변 라인, 바로 근처에 있는 라인에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가 분양 예정이었다. 저는 사실 그거 몰랐거든요. 그걸 보지 않고 제가 투자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앞으로 분양 예정인 아파트를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제가 이게 가장 또 매매가 차익이 그리 높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래 가치를 파악하지 못했고요. 대구가 사실 2011년도부터 대세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항상 계속 오를 수 없기 때문에 2015년 가을을 피크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하락을 쭉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2018년부터 다시 조금씩 오르고 있긴 하지만 그때 2015년부터 다시 조금씩 내렸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제가 드릴 건데요. 자, 두 번째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제가 7년 동안 이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가를 한번 이렇게 추이를 제가 나타내 봤는데요. 제가 보셨겠지만 2013년도에 매매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쭉쭉쭉 올라가서 2015년 가을 얼마입니까? 최고 매도액이,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2억 3,500까지 갔던 아파트가 2015년 10월이죠. 가을이죠. 그때부터 해서 지금 이렇게 조금씩 하락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 분양 물량도 많고 노후화됐고 한계가 이제 슬슬 다가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정도 시점에 2018년 제가 여름쯤에 매도를 했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도 타이밍이 이때였죠. 그러니까 쉽게, 지금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이러한 최고 상승기가 다시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신규 분양 아파트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시 그걸 회복하기가, 그게 또 메인 또 중심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지도를 보셨겠지만 대구의 메인 중심가는 아니고요. 수성구 쪽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떨어져 있던 위치에 있던 아파트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최고 상승가를 다시 한번 막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스스로의 오만, 그리고 자만심, 투자 원칙이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역세권 소형 아파트는 제가 책에서만 그렇게 봤죠.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살기 좋을 것이다. 제가 사실 여기에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도만 보고 수성구니까 다 좋을 것이다. 그리고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 스스로 오만과 자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해서 작년에 2018년에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겠다, 제가 결심을 하고 매도를 결정했는데요. 다행히도 제가 처음에 매수를 했을 때부터 일부 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매도자분을 제가 매도를 해서 매수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전세 갭 투자 손해는 보지 않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투자한 매물의 미래의 변화 상황을 예측 부족으로 사실상에 제가 실패한 투자가 아닌가. 네, 페일 이렇게 적어놨고요. 자, 내가 투자해서 얻은 돈보다는 그 매물을 가지고 있던 시간이 저에게는 더 소중했던 것이죠. 5년 동안의 기회비용을 제가 날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투자한 전세갭 투자했던 그 아파트 말고 다른데 제가 만약에 더 공부를 하고 더 좋은데 투자를 했더라면
더 큰 매매 차익을 제가 얻을 수 있었지 않을까.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이 투자금을 통해서 사실 회수한 투자금이 있었을 거고요. 2018년 작년에 또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를 하였습니다. 자, 앞서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투자 실패 사례 다시 한번 고려를 했겠죠.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실패를 한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최종 결정하여서 작년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역세권 개념을 확실히 알자. 걸어서 10분 이상 걸리면 사실 역세권이 아니다. 냉정하게 그렇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주변 예정된 분양 물량을 확인하자입니다. 저는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주변 아파트 분양 물량을 파악하는 것은 몰랐거든요. 자, 이제는 제가 알지만 지금 부동산을 공부하시고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주변에 예정된 분양 물량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변 상권, 그리고 고정 수요, 제가 일자리 수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해당되는 투자 수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시던 분들의 계속적인 수요가 있는 곳인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투자 주변에 학교, 공원, 그다음에 교통을 제대로 확인을 하자. 버스 정류장에 버스 노선이 몇 개가 있는지, 또 지하철이 걸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걸리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절대 자만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만의 투자 원칙과 기준을 세우자입니다. 자, 오늘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절대로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기를 제가 기원드리고요. 자,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자, 집에서 도서관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도서관 있죠. 내가 현장에 가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가 얻어내야 됩니다. 왜냐? 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현장 가서 이 모든 것을 파악하려면 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손품판다 그러죠. 요즘에 많은 정보, 현장에 가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고요.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해서 얻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현장에 내가 직접 가서 직접 발로 뛰어야 됩니다. 직접 현장에 주변 공인중개사분들 만나서 주변 상황을 알아보고, 또 직접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걸어서 예를 들어 10분이라고 하면 실제로 내가 걸었을 때 실제로 그 아파트에서 역까지 10분 걸리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 눈으로 모든 걸 직접 확인해야 되죠. 주변에 학교 걸어서 실제로 대도로를 건너서 초등학교가 있는 건지, 주변에 은행, 상권, 기타 등등, 또 공원이 근처에 있다면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그 리스트에, 투자 매물 리스트에 기록을 일일이 다 하셔야 됩니다. 뛰어다녀야 되는 거죠, 저희가. 자, 이 두 가지 노력 모두 하지 않으면 부동산에 실제적으로 성공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물론 운도 따라줘야 됩니다. 이거 투자 잘해서 운이지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하지만 그 운도 준비된 자에게 오는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자, 나에게 다가올 그 운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시는 마음 자세, 그리고 투자에 관한 공부도 꾸준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바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아이, 내 와이프, 내 부모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자신이죠. 우리 가족의 행복한 내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타인의 투자 실패, 그러니까 저죠. 다크호스의 투자 실패를 통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당신이 바로 진정한 다크호스입니다. 네, 오늘 강의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언제나 제가 노력하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실전 투자 사례 네 번째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손해보지 않고 그 정도 차이 남겼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겠지만, 저는 그 매물을 무려 5년 동안이나 들고 있었고요. 다른데 제가 좀 더 공부해서 확실한 더 좋은 투자처를 그때 당시에 알아서 투자를 했다라면 아마 그 이상의 투자 차익을, 매매 차익을 남겼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투자 실패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고요. 물론 제가 욕심을 끝없이 부린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은 분명히 나의 투자 원칙과 기준을 세우면 내가 투자를 내가 열심히 모았던, 쓰지 않고 적금하고 모았던 그 투자 종잣돈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우리는 최대한 좋은 매물, 앞으로 시세 차익을 기대된다거나 전세가 상승될 수 있는 해당되는 그 매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적게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투자를 최소 비용을 투자해서 최대한 효과를, 투자 수익을 우리가 또 회수를 해야지만 또 그 투자 종잣돈을 이용해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분명히 여러분들 최소 실패는 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장담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4번째 투자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제가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코프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